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안나의 백지편지는 고양시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이야기를 정해진 형식 없이 백지편지에 때로는 사진을 찍듯, 때로는 일기를 쓰듯, 때로는 친구에게 수다를 떨듯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의 오프닝 멘트를 바꾸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친구를 초대해 함께 진행할 계획을 세웠거든요. 9월에 고양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팟캐스트 교육이 새로 시작되었어요. 저는 작년 3월에 팟캐스트를 처음 배우고 5월 말부터 고양시에서 자치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고양이 팟캐스트 제작단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제작단에 뒤늦게 합류해 많은 경험을 쌓았지만 아직까지 편집 부분이나 기계 장비를 다루는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저는 그동안 안나의 백지편지를 10개 만들었지만 스튜디오에서 혼자 녹음하는 게 익숙치 않아 집에서 녹음하고 편집했어요.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해 재신청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제 개인 팟캐스트에 관심을 가져주는 친구에게 같이 배우자고 했죠. 친구는 서울에 사는데 같이 수업을 듣자니까 흔쾌히 허락을 해주더군요. 그런데 막상 초대를 하긴 했는데 제 친구는 배워도 활용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고양이 팟캐스트 제작단 활동을 하려면 고양시에 살아야 해서요. 그러다 문득 맞아, 나하고 같이 콜라보를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개인 팟캐스트의 파트너가 되어주길 부탁했는데 그 또한 흔쾌히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제 친구와는 고등학교 때 만나서 같은 대학에 입학한 후 더 친해져 긴 세월을 함께 했어요.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오늘 이야기는 친구와 처음 만났을 때를 추억해 보면서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제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나의 친구 최영란입니다. 그동안 안나의 백지편지 열성 팬이었어요. 팟캐스트에 함께 참여해보자는 친구의 권유로 엉겁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양시로 이사 온 지 8년. 그동안 이곳에 살면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걸 배우는 건 좋은데 친구들과 자주 못 만나는 것이 아쉬웠어요. 그래도 이 친구는 독립문 쪽에 살아 그나마 자주 만나는 편이에요. 요즘은 친구와 같이 팟캐스트 수업을 들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앞으로 개인 팟캐스트를 같이 하는 동안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도 요즘 팟캐스트 교육 덕에 친구와 일주일에 한 번은 얼굴을 보게 되니 무척 좋아요. 풋풋한 고등학생 때 만나 이제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마음은 아직도 고등학교 시절 그대로랍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느끼시겠지만 제 친구는 지금까지도 소녀 같아요. 제 목소리와 대조를 이루죠. 어릴 때도 그랬어요. 얼마나 여성스러운지.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의심을 했어요. 착한 거야, 착한 척 하는 거야 하면서요. 그런데 40년을 지내보니 그냥 착한 거였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천상 여자죠. 저는 요즘도 낯빛에 모든 감정이 다 드러나 보이거든요. 고치고 싶은데 그게 잘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온화해 보이는 친구가 부러워요. 제 친구가 과장법을 썼네요. 이젠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여성성이 사라져서 중성화되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저는 안나가 컴퓨터를 열심히 배우는 것을 보고 저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팟캐스트 수업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친구지요. 수업을 들으면서 옆자리에 친구가 앉아 있으니 학창시절이 새삼 떠올라요. 전 친구에 대한 첫 기억이라 하면 체육 시간이 떠올라요.
오래 달리기를 하면 친구가 픽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이라면 미리 진단서를 끊어서 아예 뛰지를 않았을 거예요. 저는 모범생하고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러니 쓰러질 때까지 뛰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어릴 때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달걀이 부화하는 영상을 수업 시간에 본 후로 살아있는 생물을 못 먹게 되었대요. 뜻하지 않게 채식주의자가 된 셈이죠. 들을수록 저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참 나하고 다르다 하면서 친구가 된 케이스죠. 요즘도 그래요. 같이 식사를 할 때면 친구는 소식, 저는 탐식을 하는 편이에요. 팟캐스트 수업 후에 지하 1층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식판에 자기 먹을 만큼 가져올 때 보면 제가 친구의 3배는 먹는 것 같아요. 밥 먹을 때마다 나 너무 무식해 보인다 하면서 먹죠. 얼마 전 템플스테이를 갔을 때 음식을 약으로 생각하고 먹겠습니다 하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실천이 어렵네요. 몸에 좋다는 음식보다 입에 땡기는 음식을 먹게 되거든요. 전 아직 철이 안 들었나 봐요. 그건 철이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지요. 전 서너 번의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 후로는 소화력도 더 많이 떨어져서 남들만큼 먹을 수가 없어요. 잘 먹고 건강한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제가 무척 부러워하는 부분이랍니다. 고등학교 때 기억 중에 전혀 다르게 기억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학교에서 축제가 열렸어요. 전 그런 걸 한다 해도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이 친구한테 남학생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저로서는 깜짝 놀랐죠. 이건 또 뭐야? 고등학생들이 이래도 되는 거야? 하면서요. 여튼 친구도 무척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어이없어요. 어릴 때부터 같은 교회에 다니고 중고등부 임원도 함께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교회 성가대를 했지만 교회 다니지는 1년밖에 안 되었을 때였어요. 남학생들과는 말을 할 기회도 없었지요. 교회에 미술을 잘하는 우리 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미술반 전시회를 홍보했었나 봐요. 그 핑계로 그 남학생이 와서 절 찾은 거죠. 그렇게 저와 무관한 남학생의 초대? 아님 등장? 아무튼 그 일이 저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었나 봐요. 웬 남학생이 찾아와 친구의 이름을 거론하며 찾으니 다른 친구들은 충분히 오해할 만하죠. 아마 그 남학생이 친구를 좋아했던 게 아닐까요?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오해도 쌓이고 전혀 다른 기억의 창고들을 가지면서 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잖아요. 그 이면에 있는 걸 간과하기가 쉽죠. 마치 백조가 우아하게 떠다니는 모습 밑에는 쉴 새 없이 계속 움직이는 발짓이 숨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이야기는 또 있어요. 학교가 끝나면 학교에 남아 공부를 하는 날이 종종 있었지요. 대부분 아이들은 매점에서 파는 라면을 먹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안나는 좀 달랐어요. 어머니께서 맛있는 볶음밥을 보온병에 가득 담아 정성껏 싸주시곤 했거든요. 활달하고 씩씩한 안나는 가끔 그걸 나누어 먹자며 제 손을 잡았어요. 고기가 듬뿍 든 볶음밥이었죠. 고기를 피해 밥만 골라 먹는 게 쉽진 않았겠지요. 제가 편식을 한다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고 지내서 친구들도 거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함께 나누어 먹으며 정을 나누려는 친구의 마음은 참 따뜻했어요. 식성이 다르고 성격도 다른 우리는
고3이라는 힘든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같은 대학에 가면서 차츰 서로를 이해하고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사자가 소에게 고기를 준 격이죠.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은 서로 다른데 서로에 대해 모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남도 다 좋아할 거라는 착각을 하잖아요. 상대편이 내가 권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면 나를 싫어하나 봐 하면서 오해하고 심지어 토라지고 화내고 하잖아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가면서 우리는 성장해 왔던 것 같아요. 어제 파주에 있는 교화 도서관에 같이 갔어요. 기억의 재생이라는 전시를 같이 보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기억의 창고 속에서 추억을 끄집어내어 책으로 엮었더라고요. 자서전 한 권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들도 전시했어요. 한 권의 자서전과 그들이 꺼내어 놓은 기억의 보물들을 보면서 한 인간의 삶은 참으로 소중하고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전시를 친구와 함께 보면서 우리도 지난 시절을 떠올려 보게 되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우리 더 행복하게 재미나게 살자 했답니다. 저는 팟캐스트 제작단 활동을 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면서 알아가는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집 밖의 세상은 정말 넓고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까지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친구와도 같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많은 추억을 보태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다른 무늬와 색깔로 인생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해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팟캐스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아직은 미숙하고 안나에게 많이 기대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흥분되면서 즐거웠답니다. 저도 오늘 친구와 함께 팟캐스트를 진행하니 마음이 마구 설레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굳게 믿으면서 인생의 이모작을 멋지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벅과 함께 한 즐거운 시간을 추억의 한 자락으로 남기면서 이혜인님의 버세게라는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나의 백지편지 11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멋진 가을 보내세요. 버세게 이혜인. 마주 앉아 말없이 흐르는 시간이 결코 아깝지 않은 친구이고 싶다.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유치해하지 않을 친구이고 싶다. 울고 싶다고 했을 때 충분히 거두어 줄 수 있고 내가 기뻐할 때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친구이고 싶다. 비록 외모가 초라해도 눈부신 내면을 아껴줄 수 있는 친구이고 싶다. 별이 쏟아지는 밤거리를 걸어도 실증내지 않을 너의 친구이고 싶다. 안녕, 이런 말 한마디가 너와 나에게는 섭섭하지 않을 그런 친구이고 싶다.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가 눈물 겹도록 소중한 친구이고 싶다.